자, 이번 시간은 챕터 5입니다. 마찰차입니다. 자, 우리가 마찰차, 동력을 전달하는 방법 한번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치차가 있습니다. 즉 기어가 있죠. 이거는 축간거리가 짧을 때, 축간거리가 짧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죠? 벨트가 있고, 벨트. 이것이 이제 마찰차가 되겠죠. 마찰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체인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축간거리가 어느 정도 긴 경우, 축간거리가 긴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자, 설계라는 것은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동력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것은 디자이너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것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반영할 때 어떤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마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찰력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한다. 즉 우리가 기어는 어떻게 됩니까? 기어는 거기에 이렇게 치가 있어 가지고, 즉 다시 얘기하면은 거기에 이빨이 있죠. 그 이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죠. 또한 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인도 스프로켓이 있어서 서로 그 스프로켓의 홈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 가지고 동력을 전달하죠. 즉 다시 얘기하면은 정확한 속비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마찰차는 어떻게 되죠? 프릭션, 포스에 의해서 결국은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속비를 전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음이 적다. 그렇지만 치차나 또한 체인은 소음이 있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평마찰차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거기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 이 평마찰차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죠? 예접하는 평마찰차가 있고, 그 다음에 내접하는 평마찰차가 있다. 자, 거기에 그림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펴주시기 바라고, 자, 우리가 이와 같이 두 개의 어떤 예접과 내접에 의해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마찰력에 의해서 이것이 전달이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기 바라고, 첫 번째는 회전수비와 회전방향입니다. 그래서 회전수비와 회전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회전방향. 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거기에 이제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거기 한번 그림을 하나 제가 그리죠.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마찰차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인접한 마찰차가 하나 또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A라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길이가 TB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반경은 어떻게 되죠? RB가 되겠죠. RB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속도, 회전수를 우리가 M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속도를 오메가 B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A가 전부 다 우리가 붙으면 되죠. DA가 붙으면 되고, 오메가 A가 붙으면 되고, MA가 붙으면 되고, RA가 붙으면 되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양차가 미끄럼 없이 구름 조축에서 회전한다고 하면은, 자, 미끄럼이 없이, 미끄럼이 없다. 미끄럼이 없이 회전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A에 있는 속도를 B로 정확하게 전달한다. 그런 가정하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구름 접촉에 의해서 회전한다고 하면은 양차의 접촉면의 원주 표면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표면 속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파이 T A에 그 다음에 NP 이것과 그 다음에 파이 TB의 N P
B가 되겠죠. 여기가 A가 되겠죠. NA 이렇게 돼서 같은 조건이 되겠죠. 미끄럼이 없다면은. 자, 단위의 통일을 기하해서 그게 메타퍼세크, 그 다음에 밀리미터, 그 다음에 RPM으로 고려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V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60 곱하기 100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이 TA에 그 다음에 NA가 되겠고, 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의 DP의 MP가 된다. 같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전수 B는 I는 어떻게 됩니까? I는 NA분의 MB는 여기는 어디죠? DB분의 TA에 이런 관계가 있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전수와 직경은 서로 상반된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심거리가 있죠. 중심거리. 자, 중심거리는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TP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TA다. 자,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은 어떻게 되죠? 플러스는 어떻게 되죠? 예접이 된 경우 마찰차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내접이 된 경우가 마이너스가 된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써져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한 예접시켜서 회전 방향을 갖게 하려면 거기에 양차 사이에 C차가 개재한다. 그래서 중간 기어가 있을 때 중간 기어.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어떤 그 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휠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와 또 연계돼서 이렇게 또 휠이 있고, 자, 이와 같이 서로 어떤 그 풀리가 연결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둥간 기어,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아이들 기어라고 그러죠. 아이들 기어. 자, 이 아이들 기어는 우리가 회전수 방향을 바꿀 때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있을 때 I 값은 어떻게 되는가? I 값은 NA분의 MB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있죠. NA분의 NC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어떻게 되죠? NC분의 NP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직경으로 우리가 비교하면 어쩌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DB분의 여기는 DC가 되고, 그렇죠? DC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어쩌죠? DC분의 여기는 TA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펴주시기 바라고. 자, 중간차를 아이들힐 또는 아이들러 한다. 아이들러.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달 동력에 대해서 살펴보죠. 전달 동력. 자, 전달 동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어떤 우리가 기계 부품의 전동차들은 동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거기에 뒤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마찰차가 있죠. 마찰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마찰차가 하나 또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회전수가 MP로 회전하고, 여기는 NA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뭐가 있죠? 여기는 P라는 힘이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P라는 마찰이니까 P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죠? 여기는 마찰력. 마찰력 F가 작용하는데 이것은 뮤P가 되겠죠. 뮤P로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치차를 우리가 A라고 그랬고, 여기 치차를 우리가 B라고 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마찰 F를 마찰차의 회전력 또는 전달력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마찰차의 F 이것을 회전력이나 혹은 또한 전달력이라고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전달할 수 있는 양축의 마찰 계수 μ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 F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뮤P보다 이것이 작거나 같은 조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최대 동력은 어떻게 되는가? 최대 동력.
자, 최대 동력입니다. 여기는 마력과 킬로와트가 나오겠죠. 자, 먼저 마력입니다. 마력은 어떻게 돼요? 75분의 V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찰력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또 F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75분의 P의 V가 되겠죠. 자, 킬로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킬로와트는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102가 들어가면 되겠죠. 102만. 그래서 여기도 102만 들어가면 똑같죠. 자, 그 다음 원주 속도로서, 원주 속도를 아까 앞에서 했죠. 그래서 V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것처럼 1000 곱하기 60분의, 그 다음에 파이에, DA에, NA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1000 곱하기 60분의, 파이에, DB에, 그 다음에 NB다. 뭐 이것은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도로 단위는 메타 퍼 세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찰차의 폭 B는 접촉선의 단위 길이당 허용 접촉 압력을 PA라고 할 때 어떤 관계가 있는가? PA라고 할 때. 그래서 B라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PA분의 P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 폭 B를 너무 크게 하면 마찰체의 균등한 접촉이 곤란하게 되므로 대략 마찰체의 진후가 같은 정도로 한다. 그래서 B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상태.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홈 마찰차입니다. 홈 마찰차. 자, 우리가 평마찰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홈 마찰차는 말 그대로 홈이 파져 있어서 마찰력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한다. 자, 첫 번째 거기에 있는 것처럼 홈 마찰차에서의 상당 마찰 개수와 전달 동력입니다. 그래서 상당 마찰 개수 중요합니다. 마찰 개수와 그 다음에 전달 동력에 대해서 살펴보죠. 전달 동력입니다. 자, 거기에 홈 마찰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두 번째 그걸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되죠. 자, 이와 같이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홈이 파져 있고 또 위에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라는 힘이 여기 중심에서 P라는 힘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수직으로 여기는 뭐가 걸리죠? 2분의 Q가 걸리죠. 여기도 2분의 Q가 걸리죠. 양쪽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찰력은 어떻게 됩니까? 1이 이렇게. 여기는 얼마가 걸리죠? 여기는 2분의 뮤 Q가 걸리죠. 여기도 2분의 뮤 Q가 걸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도. 여기 각도는 뭐죠? 알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학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죠. 마찰차에 의해서 큰 동력을 전달하는 경우는 접촉면에 되도록 마찰차에서 큰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마찰차의 큰 동력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마찰계수. 마찰계수 뮤가 커야 된다. 뮤가 커야 된다. 그래야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 또 마찰계수가 큰 재료의 한계선과 밀어붙이는 힘이 클 경우 마찰차와 베어링에 큰 힘이 걸려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기계의 어떤 요소에 맞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재료와 또한 여러 가지 부품들의 선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쐐기 모양으로 끼어 있으므로 양차의 P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P의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면은 어떻게 되죠? 홈의 양 측면에 반력 Q가 발생하고 이것이 반력입니다. 반력 Q가 발생하고 V염 사면에 마찰력 뮤Q가 작용해서 평형을 이룬다. 홈의 각도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알파라고 했을 때, 자, 거기에 있는 것처럼 P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P라는 것은, 자, P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상태. 그래서 결국 2분의 Q가 있고 여기서는 이렇죠. 이와 같은 힘이 존재하죠.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힘이 존재하죠. 이와 같은 힘. 그래서 우리가
x, y라고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성분을 우리가 분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와 같은 힘, 여기도 이와 같은 힘이 존재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은 힘과 여기서 이와 같은 힘, 여기도 이와 같은 힘과 여기서 이와 같은 힘,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x 방향과 y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p와 관계되니까 y 방향의 관계된 것만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이것하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이것이 전부 다 y 방향이죠. y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식이 지금 이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분의 q에 얼마입니까? 사인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양쪽이니까 두 개 2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2분의 뮤 q에 뮤 q에 얼마입니까? 코사인 2분의 알파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부 다 이거 알파죠. 알파입니다. 여기도 알파고 이 부분이 알파죠. 전부 다 알파. 여기도 이 부분이 알파. 또 여기도 이 부분이 알파. 여기도 이 부분이 알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의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결국 시그마 FI는 어떻게 되죠? 0이 돼야 된다. 제로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나왔고, 고로 Q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뮤의 코사인 2분의 알파. 분의 어떻게 됩니까? P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접촉이 이루어지고 구동체가 회전을 하면은 홈의 사면에 마찰력 F가 발생하고 이것이 회전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F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2분의 뮤Q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뮤Q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쓰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인 2분의 알파 플러스 뮤의 코사인 2분의 알파 분의 어떻게 됩니까? 뮤에다가 그 다음에 P를 곱한 것과 같죠. 자, 이것을 또 다시 우리가 하면은 뮤 다시에 P의 관계를 가진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뮤 다시가 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상당 마찰계수라. 상당 마찰계수. 상당 마찰계수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홈 마찰체 전달 동력, 전달 동력을 HPS, 여기서는 마력만 지금 생각했죠. 그래서 75분의 어떻게 되죠? 뮤QV가 된다. 뮤QV.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쓰면 75분의 어떻게 되죠? 뮤 다시의 PQ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 Q가 P로 바뀌면서 뮤 다시로 바뀌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뮤 Q가 결국 어디죠? 뮤 다시 P로 바뀌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찰차에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홈 마찰차의 설계입니다. 홈 마찰차. 자, 홈 마찰차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찰차의 설계. 이것은 이제 결국은 설계자가 필요하겠죠. 설계자가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 마찰차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먼저 그게 홈의 깊이입니다. 홈의 깊이. 자, 홈의 깊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홈의 깊이 H는 마찰차 지름 D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H는 0.05D다. 그래서 H는 0.05D 정도로 이렇게 해서 홈의 깊이를 한다. 또한 경험식으로 이용한다면 H는 또 어떻게 됩니까? 경험식으로 하면은 0.94. 그 다음에 루트 뮤 다시 P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접촉 길이에 접촉의 길이도 또 나와 있죠. 접촉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해서 길이, 접촉부 길이 식만 쓰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설계자만 필요가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L은 얼마입니까? L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EZH다. EZH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홈의 접촉면에 발생한 단위 길이 된 접촉 압력. 접촉 압력은 어떻게 되는가? 단위 길이. 단위 길의 접촉 압력입니다. 접촉 압력. 자, 접촉 압력을 우리가 PA라고 했을 때 P는 네 거는 어떻게 되죠? L분의 Q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되죠? 결국은 PA보다는 어떻게 되죠?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접촉 압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PA는 단위 길이든 허용 접촉 압력이 있죠. 압력이 또 거기에 관계, Z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Z는 또 어떤 관계가 있냐? 이와 같은 관계가 있죠. 이와 같은 관계가. 그래서 EHPA분의 그 다음에 Q의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Z라는 것은 EHPA분의 Q의 값보다는 어떻게 되죠? 크거나 같은 조건이 돼야 된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찰차는 우리가 축간거리가 긴 경우에 동력을 전달하는 경우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속비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